최영득 장수군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의회 답변도 부군수가 대신하는 등 정상적인 군정 수행으로 볼 수 없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도의원에게 의원직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격 상실된 국회의원과 달리 도의원은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산간지방에 눈이 내리고 낮 기온은 6에서 7도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도내 대부분 지역에 첫눈이 내리고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장수군수의 그간 행보는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군정 수행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배경입니다. 선출직 공인이 당연히 밝혀야 할 중대한 정보인데 장수군수 측은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에 열린 장수군 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장면입니다. 의원들의 질문이 끝나고 최영득 군수가 답변을 해야 하는 시간. 군의회 의장이 군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자리에 군수가 앉아 있는데도 부군수가 일어나더니 단상으로 걸어 나옵니다. 부군수 황기철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장수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3개월 뒤인 지난 9월 역시 임시회 군정질문 시간이 오자 장수 군수께서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군수 옆에 앉아있던 부군수가 나와 답변을 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 누구도 의아해하지 않습니다. 부군수 황기철입니다. 의원님들의 유익한 의견은 군장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은 뇌경색을 앓던 최영득 군수의 건강이 회복되고 있어 군정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힌 상황. 하지만 방송 인터뷰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대신 비서실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취재기자와 면담에서 최 군수는 완벽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질문에 답변은 10초를 넘지 않을 만큼 짤막했고 어휘 선택에 애를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수 군수는 지난해 가을 23일간의 병가를 내며 치료에 전념해왔습니다. 군수 측은 호전되고 있다는 답변이지만 정확한 건강 상태를 밝히지 않고 있어 군정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의구심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이현숙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도의원직을 되찾게 됐습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는데 법원이 잘못이라며 바로잡은 겁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인 이현숙 전북 도의원이 전라북도 의회를 상대로 낸 퇴직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에게 의원직 지위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직 박탈은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위헌정당 해산의 경우까지 유추한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해당 규정은 당적을 옮겨 다니는 이른바 철새 정치인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이번 통진당 해산과는 취지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의로 당적을 벗어나는 경우 당연 퇴직하지만 타의로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통진당 해산 이후 중앙선관위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퇴직을 결정하고 이를 전북 도의회에 통지하면서 올 초부터 의정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이 의원 측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중앙선관위의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이 저희 이런 활동을 하라고 권한을 부여해 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백이 11개월에 공백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번 판결은 같은 소송이 진행 중인 타 지역 옛 통진당 지방의원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북과 경북을 동서로 잇는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참다 못한 두 자치단체가 공동 건의문까지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김천 간 108km를 철도로 연결하면 영호남의 교류와
중부 내륙 지역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금껏 계획에 그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조기 건설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또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연결하는 무주 대구 간 고속도로 역시 동서간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조기 착공을 건의했습니다. 양도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는 중장기 철도망 계획과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두 사업을 각각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업을 건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빨리 건의를 해야 그런 양도 간에 합의된 내용이 또 진달이 되기 때문에 양 광역단체 간 공동 대응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광주와 대구 두 도시는 지난 2009년부터 달빛 동맹을 맺고 88 고속도로 확장과 광주 대구 철도 건설을 함께 추진해왔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전주 김천 철도와 무주 대구 고속도로 외에 도로와 철도, 항만 등 113건 23조 9천억 원의 SOC 사업을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연인 궂은 날씨에 비가 내리더니 기온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덕유산 향적봉에는 눈꽃이 피었는데요. 내일 새벽 도내에도 첫눈이 예보되는 등 이제 겨울에 들어섰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해발 1600m, 향적봉 높은 봉우리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가지마다 하얀 눈꽃이 피고 아직은 가는 가을이 아쉬운 듯 눈 사이를 비집고 나온 단풍들이 안쓰럽습니다. 밤새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덕유산과 지리산 등 고산지대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11월의 끝자락에 펼쳐진 눈 세상에 등산객들은 반가운 표정입니다. 첫눈이 온 거를 몰랐는데 와보니까 이게 또 첫눈이라고 하니까 겨울이 빨리 성큼 다가온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네, 눈이 오니까 너무 설레고요. 강아지처럼 막 뛰어다니고 싶어요. 어제보다 낮 기온이 5도가량 떨어진 오늘 밤부터는 기온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0도에서 2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도 1도에서 3도에 머물러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리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일은 산간과 해안가뿐 아니라 내륙에도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낮부터 강풍과 함께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으며 이번 추위는 토요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일 밤에 최고 8cm의 눈이 쌓이겠고 해안은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만경강과 동진강의 총인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72%와 25% 개선됐으며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도 28%와 1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가뭄이 극심했는데도 수질이 개선된 것은 지난해 총인 처리 시설 21곳이 모두 설치된 데다 전주 하수처리장의 방류 수질이 개선된 덕분으로 분석했습니다. 새만금위원회는 오종남 민간위원장 등 제4기 위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일 위원회를 열고 새만금호 수질의 중간평가와 2020년까지 수질 관리 계획을 심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일정 때문에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기 어렵다며 1년 가까이 열리지 못한 새만금위원회는 다음 달 4일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찬반이 대립하던 익산 지역 공립유치원이 결국 설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여론조사까지 벌여 뒤늦게 나온 결론인데 교육당국의 눈치 보기의 행정 탓이 큽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시민 9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설립에 찬성하는 의견이 83.1%로 우세했습니다. 공공토론위원회가 세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여론조사를 실시해 얻은 결과입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시민 여론을 근거로 교육당국이 향후 공립유치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찬성이 80%를 넘었고 특히 미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와 30대 연령층에서 찬성이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익산교육지청은 지난 5년간 진척을 보지 못한 공립유치원 설립 문제가 이번 여론조사를 계기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희는 이 결과를 가지고 도의원들과 협의를 한 다음에 도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시민들도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반대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유치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설립이 시급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게 가장 먼저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교육적인 입장에서 교육을 시켜주시니까 더 강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8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앞으로 3년의 준비 기간이 소요됩니다. 한편 유치원 설립에 반대하는 측은 원생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신규 설립은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며 당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지역발전과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 세미나가 김도정 원광대학교 총장과 언론인,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김도정 총장은 국제공항과 새만금 미래도시 등 현안 사업이 조속히 시행돼야 하고 도민의식도 진취적으로 변해야 낙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지역 언론과 정치인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 구두 경고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26개 시민단체는 오늘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 8월 경찰관이 성비위를 한 번만 저질러도 파면이나 해임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김 청장을 경징계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이라며 1인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군산 모 여고 58살 A교사가 올해 3월부터 교무실과 교실 등에서 여학생 30여 명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해왔다는 학생들의 신고에 따라 조만간 이 교사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20일부터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교사와 격리 조치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K리그 우승팀 전북현대모터스가 제11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북현대는 평균 관중 1위의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생물소재연구소가 전주 농생명소재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 출발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